자, 거기 한번 봅시다. 자, 몇 페이지? 39페이지.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죠. 자, 등기법 보니까 거기 파워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 밑에 하나 봐봐요. 자, 키워드 찾아서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등기 총칙거에서 거기 첫 칸에 무슨 요건이 나와 있죠? 성립 요건주의.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처분 요건주의 옆에. 대항 요건주의 그 옆에. 부동산 등기 종류, 요걸 알아야 돼. 지금 등기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거기 부동산 등기 종류, 이게 머릿속에 지금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고요. 자, 등기 대상이 뭘까요? 자,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것 이거죠. 자, 그러면 거기 등기에 무슨 요건이 나와요? 요 여건, 요거 아주 중요하고요. 등기 효력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밑에 이제 다음 칸 가니까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요 등기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등기 절차 총론으로 가니까 어때요?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만큼 요 절차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등리에 관한 등기 절차 보니까 거기도 많죠. 예, 거기도 또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종 등기의 특별 절차와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멸실 등기, 부기 등기, 가등기. 마지막으로 무슨 신청이죠? 이신청이죠. 근데 자기가 봐봐요. 자,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하면 되지만 요거 한번 읽어봐요. 무슨 등기? 읽어봐요. 변경등기. 그러면 제가 한 장을 해버려요. 제가 한강에 가서 추신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변경등기 그러면 일부, 후발적 사유 이렇게 나와줘야 정상적이야. 그렇죠? 지금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은 변경등기 읽으면 변경등기라고 읽으면 여기에 속 터지는 거야. 속 터지는 거. 변경등기는 그러면 일부에 후발적 사유. 만약에 그 옆에 경정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사유 플러스 무슨 성, 동일성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누굴 만났냐면 오후에 2시에 누굴 만났냐면 합격생을 만났어요. 작년 합격생이 멀리에서 멀리에서 차 끌고 저한테 왔어요. 아마 뭐 학원에서 자 1차, 2차가 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저한테 와서 2차 포기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냥 해. 그랬어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니까 1차, 2차 동시에 다 합격했다. 동차 합격을 했거든. 그러니까 요즘 시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셔, 시아버지가. 참 우리 맨날 비교가 됐는데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요 셋째 며느리예요. 셋째 며느리인데 1, 2차 동차 합격을 땄다니까 막 자랑하고 다녀요. 여기서 시아버지가 또 사업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장이거든. 이 공인중개사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셋째 며느리가 바본 줄 알았더니 그래도 1, 2차 합격을 해가지고 막 자랑하러 다닌대.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때 1차, 2차 나눠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죠. 올해 1차 하고 내년에 2차 따고 이건 의미는 있겠죠. 근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동차에 합격하는 것도 거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잡아줬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엊그제, 월요일날 오후에, 비싼 거 먹으래요. 그래서 비싼 거는 밥만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밥 몇 공기? 3공기만 먹으면 되는데, 제가 미리 다 알고 왔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돈 많이 쓰고 가더라고요. 하루 돈, 커피 한 잔만, 사무실에 가서 그냥 맥심 한 잔 합시다. 거기에다 커피를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차, 2차, 언젠가는 합격해. 그러니까 기간이 단축돼서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의 차이인 거지. 요거의 차이인 거지. 우리 샘플로 한번 잡아봐요. 요 밑에 몇 년이에요? 우리 밑에 1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요 밑에. 사무실 있죠. 그분이 일을 하면서 8년 동안 공부하신 거야. 8년 동안. 8년 동안. 그냥 일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쫓아와서 수업 듣고 내려가고, 쉬는 시간에 쫓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에 따변을 많이 봤을까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없을 때 계약서를 선고하고 있을 때 계약서를 선고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미에 우리 중앙시장에 뭐가 있어요? 떡볶이 아주머니가 있어. 정희 누님이라고 있어요. 요즘 떡볶이 잘해요. 근데 자기는 되게 떡볶이 자격증이 없을 때 떡볶이 팔 때하고 자격증이 있을 때 떡볶이 팔 때는 진짜 감이 다르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따고 나니까 배푼대. 내가 떡볶이 장사 안 되더라도 와서 먹어 하나라도 더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슴이 더 업이 된대요.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봐봐요. 맨날 안 된다고, 지금 요즘 죽겠어. 지적은 되는데, 등기는 안 된다고 바꿔 봐봐요. 뭐래요? 징징징징징 그래. 징징징 그래요. 자, 징징 거릴 필요도 없어요. 하면 되는 거야, 하면.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뒷장을 딱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 총칙을 앞서서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한번 그 위에 최대한 4개를 써봐요. 4개를 총 써봐요. 한번. 4개를 쓸 건데 일단 등기법을 나갈 때 뭐부터 가장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4가지 개념을 뭐라고 써놨죠? 읽어봐요. 권리, 권능, 권한, 권한. 자,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그러면 권리가 뭔가? 권리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 뭐예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 뭐예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일단 명목적으로 외워놨어요. 그러면 이제 써먹을 줄을 알아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은 뭐예요? 권리죠. 권리 중에서도 물건이죠. 물건이죠. 그러면 소유권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뭐예요? 이게 권능.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이 있어? 사용, 수익, 처분, 1등, 2등. 1등. 그럼 갖고에 기록되겠네. 그렇죠. 갖고. 그러면 소유권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탈세, 탈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등기를 강제해야 되겠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으란 말이에요. 진짜 100점, 작년에도 민법 100점 맞는 사람들, 기타 100점 맞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노하우의 공부가 있어. 공부를 할 때 스토리를 만들어 가요. 스토리를.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기 불어를 전공한 사람 거기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와이프 후배가 있는데 걔는 사고가 달라. 완전 4차원이야. 뭔가 생각하면 그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게 좀 책이 하나 왔더라고. 시나리오 작가인데 그 엄마가 또 수필집을 줬다고 집으로 왔어. 한번 읽어보라고. 알고 봤더니 야, 그래서 엄마가 글을 잘 쓰니까 딸도 글을 잘 써오나. 요거는 딱 맞네요. 씨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 의미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이거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요렇게 요거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요거도 먹어요? 안 먹어요? 자, 제가 요걸 지우개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요거도 먹어요? 안 먹어요? 누가 더 먹어요? 원장님한테. 왜 더 먹어요? 원장님은 그러면 야, 니가 아니잖아, 마. 일반 이등기 하는 게 아니라. 야, 마, 너는 점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잖아. 함부로 버리지 마. 이게 근원이 있어? 근원은 내 거야. 이렇게 사용해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원이란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그럼 제가 여기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본권은 없어요. 본권은 원장님 거라는 거. 이렇게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또 봐봐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죠. 권리 의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이게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에서 탄생한 게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는 뭐예요?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은 득실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득실 변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스토리가 이제 전개돼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 책 자체도 읽지 말아요. 읽을 자격도 없다라는 거야. 공부할 자격도 없고. 자, 그러면 월요일날 무슨 법이에요? 공법 알아야 돼. 공법 배울 때도. 화요일날은 뭐예요? 민법 더군다나 알아야 돼. 수요일날이 뭐예요? 세법 더군다나 알아야 돼. 더군다나 알아야 돼. 오늘 공시법령이죠. 알아야 돼. 내일 금요일날은 뭐예요? 학교론도 알아야 돼. 왜? 개법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토요일날 알아야 돼? 몰라요? 알아야죠. 무슨 사법이니까?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더 알아야 돼. 그러면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가 걸음마 단계야. 걸음마 단계에서 요게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은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물건의 특질을 알아야 돼. 물건의 특질. 물건의 특질은 뭐가 있어? 되게 배타성과 절대성이 있다는 거야. 배타성과 절대성. 배타성에서 튀어나오는 게 일물일건주의가 튀어나오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제가 결혼했는데 제 집사람 옆에 딴 남자가 해요. 야, 인마, 우리 집사람은 혼인신고했으니까 뭐에 접근하지 마. 그게 바로 공시잖아. 혼인신고. 그렇죠? 혼인신고. 그게 일종의 무슨 성? 배타성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저는 또 이제, 야, 인마 접근해도 돼, 인마. 너 혼인신고 안 했잖아. 혼인신고 안 했잖아.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무슨 신고예요? 사실은 배우자죠. 사실은 배우자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네가 배타성을 하려면 뭐에 등기해야지, 인마. 혼인신고도 안 한 놈이 어떻게 뭐에 주장할 수 있느냐.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공시의 원칙. 그럼 부동산은 뭘로 공시? 등기, 동사는 인도, 그렇죠. 전도, 점유의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건의 특질은 두 가지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배타성과 절대성. 요거 이제 한번 자기가 이렇게 써서 한번 스타트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자,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8종류죠. 민법상 물건은 크게 뭘로 나눠져요? 점유권, 본권.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영입물권과 담보물권. 영입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자산권. 자, 물건의 종류가 8종류가 있는지 생각이 나는지 한번 접근해 보고요. 자, 민법상 계약의 종류는 몇 개라고 배웠어요? 5개. 그렇죠. 이걸 전형계약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계약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등기법을 배울 생각하고 어떻게 중개사법을 배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세법을 배울 생각을 하느냐 이거지. 세법을 배워서. 세법을. 그러니까 민법상 계약의 종류는 15종류가 있죠. 거기에 전형계약이라고 그러죠. 예우명계약이라고. 자, 읽어봐요. 경면은 계약이죠. 계약 중에서도 무상계약이죠. 무상계약은 편물계약이죠.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물계약이에요. 편물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정유계약은 어때요? 정유계약은 형식을 갖춰야 안 갖춰요? 안 갖춰죠. 그래서 뭐예요? 불려식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4개, 모든 게 요 4개를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예요. 요 4개는 기본 전제 요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뭘 갖춰야 돼요? 이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 거야. 기본기는 어떻게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기본기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기는 외워놓고 들어가야 돼. 외워놓고 들어가야 돼요. 어물면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몇 년 전에. 한 14년 전이네. 벌써 14년. 까마득한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인천 연수에 들어갈 때 수업할 때 뭐예요? 2차 수강생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있는데 여자분이 그 전에 1차. 이분은 뭐예요? 2년 개혁을 했어요. 자기는 절대 민법이 안 된대요. 그럼 민법은 몇 점? 40점. 학교로는 뭐예요? 80점. 딱 해가지고 1차 합격했어요. 점으로.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를 또 봐서 2차 그 다음에. 근데 공법이 외울 게 많아요, 안 와요? 많죠. 많죠. 2차 합격하고 어디로 갔대요? 이제 살을 빼야 되잖아, 살을. 그렇죠. 공부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을,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뭐 뱃살이 몇 개?
세 개가 생겼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살 빼야 돼? 우리 공법에서는 대수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에어로빅 댄스로 갔는데 에어로빅 댄스 가서 살 빼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대. 첫날 딱 갔더니 에어로빅 댄스 동작을 애우라고 그러더래요. 애우는 거 얼마나 지역에서는 확 애우라고 그러더래. 하루 만에 때려쳤대요. 때려쳐서 차라리 내가 애우느니 차라리 내가 뛰어다니면서 그 길거리에 가서 워밍 달리기를 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지겨우면 그래서 환불해가지고 왔대요. 환불해가지고 말 맞기는 맞아요. 맞잖아요. 얼마나 지겨워요. 법 자체가. 그러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본기는 외워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요 네 개가 자기가 생각이 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잡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부동산 등기법. 벌써 이제 봐봐요. 이제 일어났어. 이제 일어났어요. 이제 여기에서 기본기가 됐으니까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법이네. 읽어봐요. 또 부동산이란다. 부동산은 법적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건물. 그럼 등기는 몇 종류다? 두 종류.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가 됐으니까, 애워놨으니까 읽어봐요. 등기. 읽어봐요. 자, 요즘은 읽지도 않아요. 왜 안 해?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이 뭐 읽어서 점수를 판별을 할 수 있거든. 야, 이 사람 이분이 몇 점 나온다. 이분이 몇 점 나온다. 답변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 아, 저분은 더 해야 되는데. 저분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말도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등기는 읽어봐요. 배타성이잖아. 배타성. 부동산은 뭘로? 등기. 동산은 인도.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거죠. 공시. 그렇죠. 등기.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등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등기부. 그렇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의 종류. 그러니까 봐봐요. 등기부하고 등기의 종류를 모른다면 이거는 살아있는 공부가 아니라 죽어있는 공부거든. 죽어있는 공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 이제 등기소로 왔어요. 등기소 읽어봐요. 등기소. 신청. 이제 대대로 돼가네요. 자, 등기관. 접수, 그렇죠. 맨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등기소에 마을로 와서 등기하러. 등기관한테 마을로 와서 등기하러. 맨날 등기하러 왔대요. 그러면 등기부에 마을로 왔어요? 왜 기록하러 왔어요? 전산 등기부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뭐다? 기재였겠죠. 기재. 그렇죠. 그러면 합치니까 이제 등기의 개념이 나오네.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소에 둘이 가서 황동 신청 혼자 갔어. 신청 제3자가 갔어. 제3자에 의한 신청이자. 그러면 대리인도 등기소에 출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잖아. 자, 둘이 가서 공동 신청이죠. 혼자 갔어. 한동 신청. 근데 당사자 등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A적으로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이나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등기소에 누가 왔어? 당사자가 왔어. 당사자 신청, 관공서가 와서 적탁 등기, 등기관 자기가 있어, 직관 등기, 법원이 강제해서 명령 등기, 무슨 신청? 이신청.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스토리. 그러니까 머릿속에 스토리가 전개돼야 돼. 전개가 돼야 돼요. 전개가 돼야 시험장 가면 빨리. 그러면 이게 스토리가 몸에 익어지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일정한 틀을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등기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등기부. 그러면 등기의 종류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등기의 종류.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가서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의의가 나와요.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공적 정보인 뭐가 나와요? 거기 등기부 줄쳐놓고. 자, 부동산 물리적 현황과 현황이 무슨 관계예요? 사실관계 또는 소유권 및 소유권 이해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벌써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봐요. 벌써 이제 사실관계가 공부된 사람 표제부가 생각이 난다고. 서예부에. 갖고는 서예관, 얼굴은 서예관, 예, 권리. 그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이 많아, 권리가 많아. 그럼 부동산 등기는 사실관계만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때 X 무슨 관계? 권리 관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럼 봐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공부할 것도 없어. 뭔가 하나 윤곽만 잡아놓으면, 윤곽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는 왜 그러면 또 외울 게 없는, 애원하야 또 외울 게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애원하야 외울 게 없다라는 게 참 희한해. 그러니까 외우지도 않고 그러면 공부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희한해. 아까 이야기한 게 우습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 치킨이 살쪄요? 본인이 살쪄요? 본인이 살쪄요. 치킨은 살 안 쪄요. 누가 쪄요? 내가 찌는 거지. 누가 먹기 때문에? 본인이 먹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먹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벌써 이제 자기가 생각을 또 한다고. 봐봐요. 접수가 빨라, 기록이 빨라. 접수가 빠르죠. 과거의 기록 시점부터 효과가 발생하면 접수 시점부터 기록 시점까지 뭐가요? 틈이 생기죠. 누가 개입돼? 사기꾼. 그래서 이번에 서울역 입구 거기에서 뭐예요? 이번에 남자 잡았죠. 아, 근데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 아, 그거보다요. 그거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가 다 쫓아가니까 다 찍혀져 있어요. 다 찍혀져 있어. 다 찍혀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읽을 수 일투족을 지금 뭡니까? 카메라가 다 찍고 있다라는 거야. 와, 그랬더니 뭐 그 도둑놈 잡은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변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봐봐요. 서울역 그게 제가 맨날 다니는 길이거든. 거기가 사각이야. 사각은 맞아요. 앞에 거기 의료병원이 있어. 국립극단. 그 앞에 카메라가 있거든. 카메라 따라가요. 그 옆에 또 가니까 카메라가 또 있어. 따라가니까 결국 집까지 나오는 거야. 어우, 봐봐요. 소름 안 찍혀요? 아, 소름이 아자아자요. 소름이 끼쳐. 아, 진짜 무서워요. 그러면 제가 뭐 집 나올 때부터 봐봐요. 카메라를 봅니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다 있는 거야, 지금. 그게 더 무서워. 와, 그것도 잡아놓고 하니까 소름이. 오싹해요. 오싹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자 쓰고 다녀야 되겠어요. 모자 쓰고 다녀. 옷을 2벌 가지고 다녀야 되겠어. 2벌. 오싹해요. 와, 진짜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나라는 딴 나라보다 치안이 잘 돼 있거든.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다 찍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공부는 CCTV가 다 찍고 있어. 그렇죠? CCTV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자기가 스스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야. CCTV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접수 시점이 빨라요? 기록 시점이 빨라요? 이 틈이 있잖아, 틈을 메꿔줘야죠. 이 틈을 누가 메꿔줘야 돼? 요렇게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록 시점부터 효과가 인정하면 요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등기부에 기록하면 접수할 때로 소급해서 이렇게 인정해줘야 되겠죠. 방패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이게 바로 방패 효과하고 엄폐 효과하고 똑같잖아. 그럼 어떤 사람 공부가 된 사람 벌써 그걸 생각한다고. 우리 통정회의 표시에서 봐봐요. 통정회의 표시에서 상대방은 무효죠. 언제나.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전덕자는 악이더라도 보호받아 안 받아. 받아. 그게 은폐 이론, 방패 이론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다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네. 자, 부동산 등기 허력 발생 시기랑 기록한 때도 어때? X. 문제가 생겼으니까 법이 개정돼야 되겠죠. 무슨 시로? 접수한 때로. 그럼 봐봐요. 기록한 때야, 접수한 때야. 어디로 올라갔어? 어디 한 때로? 뒤로 갔죠. 그럼 벌써 소고표를 생각하네. 스토리가. 부동산 등기표는 소고표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과거로 올라가니까 그걸 뭐라 그래? 소급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효력과 관련돼서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뭐한 때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그럼 별표 하나 딱 해놓고, 그 3개 딱 써놔요. 옆에다가. 그럼 3가지를 딱 정리정돈이 돼야 돼. 등기의 그 위에다가 뭐가 정리가 돼야 돼? 자,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 위에다 써요. 자, 접수 시기. 자, 허력 발생 시기.
자, 완료 시기. 자, 그러면 요 세 개는, 그러면 요거는 제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럴까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법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접수 시기. 저장된 때, 그죠?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그죠? 자,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교합이 이제 뭐예요? 도장이죠, 옛날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제, 뭐, 다여기도 힘들면 봐봐요. 접수 시기, 저장. 효력 발생 시, 접수. 완료 시기, 교합. 이렇게 오면 되죠. 어떤 사람은 한때라는 외우려고 그래서 뭐예요? 눈 감으면 저장. 이래요. 그냥 저장, 효력 발생 시기, 접수, 완료 시기, 교합, 그렇죠. 그러면 전산 등기문이가 도장 찍을 수 없잖아. 그러면 식별 번호를 부여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요 건물을 누가 졌느냐? 그러면 벌써 입구에 딱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주춧돌이 하나 박혀 있잖아. 누구가 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숙지해야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이해야. 그 다음 단계 이해야. 자, 그러면 뭐예요? 그 밑에다가 그러면 자 팁을 하나 준다면 그 옆에다 자 팁을 준다면 그 옆에다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이 질문을 자기가 이제 처리해봐요. 자, 자기가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는지 벌써 그러면 봐봐요. 벌써 이제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열심히 했어. 자, 접수 시기 저장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 완료 시기 교합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팁. 자, 뭐라고 써놨는지 봅시다. 등기를 마친 경우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해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X는 어떻고 O만 어때요? 그러면 뭐예요? 괜찮아요. 점수 저 판단 못해요. 자, O의 X에 자,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요걸 끌고 가서 외우기는 해왔어요. 봐봐요.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이제 맹목적으로 해온 사람은 요걸 뭐예요? 보나마나 X라고 그럴 거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사람은 한번 볼까요? 자, 효력 발생 시기 뭐 할 때? 접수한 때, 접수 시기는 저장된 때, 그럼 등기를 마쳤어.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와. 사실 이게 요 단어가 중요하거든. 요 단어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에요. 이 단어가 있음으로써 이게 맞는 문장이 되거든. 맞는 문장이. 봐봐요. 등기를 마쳤어. 그럼 아까 부동산 등기법은 뭘로? 접수한 대로 소급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가 접수 시기가 뭐한테? 저장된 때. 그럼 만약에 이게 빠졌어요. 이게 빠졌으면 이거는 결론. X예요. 그렇죠. 등기를 마친 경우가 있음으로써 이거는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맞는 문장이. 그래서 여기 지금 인강에서 계속 질문이 와요. 질문을 미쳐버리겠어.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일단 기본 틀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거 보면 저장된 때. 자, 이거 보면 접수한 때. 이거 보면 교합한 때. 그럼 교합은 언제 써먹어야 돼? 자, 써먹을 때 이제 써먹어야지.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그럼 민법에서 뭘 배워요? 읽어봐요. 취소. 읽어봐요. 철회. 그럼 취소하고 철회의 차이는 뭘까요? 영어는 효력, 호가 발생 후에. 영어는 발생 전에. 그렇잖아요. 취소는 그러면 효과가 일단 발생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누가?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누가 있는데? 재차, 가대성. 이렇게 딱딱 나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요거는 법률효과 발생 전이야, 후야?
전이죠. 법률효과 요거는 발생 전, 요거는 발생 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철회는 언제 한다? 완료 전, 그렇죠. 교합 전에 해준다는 거지. 로마에 가면 무슨 법? 그러면 등기 철회가 로마에 가면 등기 취하로 바뀌거든. 그러면 등기 취하 시점은 언제다? 완료 전. 그럼 결론적으로 언제 한다? 교합 전. 그러니까 벌써 애운 사람은 봐봐요. 그러면 100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애울 때 써먹을 걸 생각하고 하는 거야. 써먹을 걸. 그러면 우리 부동산을 봐봐요. 부동산을 살 때는 뭘까지 생각해야 돼? 팔 때까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를 살 때는 앞으로 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팔 거를 생각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 이걸 그러면 애웠으면 뭐예요? 써먹을 걸 생각하면서까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읽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 읽어봐요. 저장된 때 요거 사한테 요거 앞할 때 그러면 교합전 뭐예요? 철회. 그래서 등기에 뭐거다? 지하. 그렇죠. 지하로 나중에 연결돼. 자, 근데 이제 공정협회 한번 가보죠. 일단 뭐예요? 41페이지 이번에 등기 분류.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등기 분류. 요거부터 먼저 보고. 그러면 그 위에 41페이지 맨 위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다가 자, 벌써 이제 갈고 닦아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가운데다 입체화 시켜서 여기 이제 뭐예요? 이걸 이제 쓰지 않더라도 표제부. 요거는 뭐예요? 갖고, 요거는 뭐예요? 얼고.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가야 돼, 그림을. 자,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거기 몇 페이지? 41페이지 맨 위에 딱 가운데다 써요. 사이사이다 또 한번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표제부죠.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고.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는 승인번호, 얼굴도 승인번호, 그렇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관리.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각각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공부가 된 사람은 벌써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네.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 그러면 이걸 전체를 뭐라고 그래? 등기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딱 입체화 시켜놓으라. 입체화 시켜놓으라. 자,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다 또 한 번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등기 기록이 뭐예요? 각각의 기록이잖아. 각각의 지금 전산이니까 뭐예요? 전산 정보니까 뭐예요? 각각의 정보. 그렇죠? 써봐요. 뭐라고 그래? 등기 정보 자료. 그렇죠? 정보 자료. 자, 그러면 뭐예요? 여기는 그럼 표제부 몇 기록이 돼야 돼? 1기록, 요것도 1기록, 요것도 1기록. 여기가 2기록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걸 뭐라 그래? 그게 중복등기라고 그러죠. 민법에서는 첫계약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첫계약. 민법에서는 첫계약. 그렇죠. 첫계약. 첫계약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중복등기라고 그러잖아. 중복등기. 자, 표제부가 2기록이 됐어요. 2기록이 돼서 중복등기죠. 부인이 2개가 돼버렸어. 그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은 내용에 일치한 거죠. 그래서 내용에 일치하는 걸 뭐냐? 표제부 중복등기는 실체법설에 따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니까. 실체라는 것은 내용에 일치해야죠. 내용에 일치. 그게 나중에 이제 봐요. 그러면, 자,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봐봐요. 이건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뭐라고 그래요? 물건이라고 그러잖아. 물건. 그렇죠. 물건. 그래서 물건이잖아. 물건. 물건이 아니라 물건. 그러면 부동산 중심. 그래서 읽어봐요. 우리 등기부는 부동산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 읽어봐요. 물적 편성주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요거는 등기부죠. 등기부. 그러면 등기부는 봐봐요. 읽어볼래? 요거 한번 읽어봐요. 표제부, 요거, 갖고, 얼고. 어떤 사람은 뭐 읽어봐라 그랬지. 네모,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편성이네. 등기부란 개념 나오네.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된 거. 세 부분. 왜 이런 것도 사소한 것도 잡아놔요. 몇 부분이에요? 세 부분. 왜 세 부분이에요? 전산 등기부니까.
옛날에 종이 등기부는 몇 장? 3장. 그렇죠. 3장이죠.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죠.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자, 집합건물 등기부가 있죠. 집합건물 등기는 몇 부분이에요? 4부분이죠. 왜 4부분이에요? 공동주택이니까 전체에 대한 뭐의 신상이 하나 있을 거야. 한동 전체. 그러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유 부분. 그렇죠. 갖고 얼고 몇 부분? 4부분. 4부분이 되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집합건물은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데 등기부 하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을 거 아니야. 전체. 한동에 대한 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표제부가 몇 부분이야? 4부분이죠. 그러면 봐봐요. 맨날 출제되는 거. 집합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를 두고 각각 얼굴을 둔다. 어때? X. 각각 전유 부분의 표제부를 두고 각각 얼굴을 둔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몇 부분이야? 2부분이죠. 그럼 한동 전체 표제부에 기록하면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따로 기록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2군데 기록하면 그게 중복 등기가 되거든. 그러면 뭐라고 천명해야 돼? 집합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서 한 몸으로 봅니다. 이걸 천명해야 되겠죠. 그럼 벌써 상식 있는 사람은 봐봐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OX. X죠. 벌써 한동 건물 표시란에 소재 지번이 기록됐기 때문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따로 기록할 필요 없다.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시험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편성주의야? 물적 편성주의. 벌써 봐봐요. 애원학기는 애원하는데 하나도 애울 게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또 따지고 보면. 그래도 애원했으니까 애원할 게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안 애원했으면 문제 자체도 틀이 안 잡혀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이거는 무슨 등기부? 전산 등기부.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복사해야 돼 안 해야 돼? 복사본이 뭔데? 이게 등기부 부본 자료죠. 그게 파일 이름이 파일. 이게 보조 기억 장치. 기억 장치. 자, 살다 보면 봐봐요. 여기 뭐예요? 앞으로 그림을 등기법에서 그리면 여기 지적 파트의 그림은 뭘까요? 지적소고잖아. 지적소고. 등기법에서 그리면 등기소겠죠. 등기소. 이렇게 그리면 건물. 그렇죠. 건물. 그렇죠. 건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등기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등기소 불탈 수 있어 없어요? 자, 불탔어요. 전부 불탔어. 불탔어요. 그러면 이 등기소에 등기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럼 과거에 멸실회복 등기를 해줘야 돼. 지금 불타버렸어. 안전한 곳에 하나 있어 없어? 이게 뭐 있어? 등기. 그거 보자. 그럼 멸실회복 등기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졌죠 이제. 왜냐면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전산화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 뭐예요? 등기부는 몇 종류예요? 2종류죠.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그렇죠.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어? 이하나 여기 읽어봐요. 저 등기라고 했는데 벌써 등기 보면 저당권의 대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등기되고 등록된 거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누구 토지예요? 아, 토지죠. 어디로 가요? 토지 등기부로 가잖아, 이제. 자, 요거는 어디로 가요? 각 건물 등기부로 가겠죠. 각각의 등기부가 있죠. 돈이 있어, 없어? 갑이 돈이 없어서 갑 토지에다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기본기 따져놓은 거야, 이제.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돈을 갚아, 안 갚아? 못 갚죠. 그럼 경매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남의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건물이 철거해달라고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어. 요구할 수 있는데 사회적 대손실이 발생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이런 경우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 되어 있게 돼? 2원화 되어 있게 돼. 벌써 봐봐요. 그러면 항상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 벌써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뭘 써먹을 건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써먹을 건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원화 되어 있다? 2원화. 명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람 말 들어, 안 들어? 그럼 강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몇 개월? 왜 1개월에 등기를 강제?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지목 변경. 그러면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지목 변경은 그러면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그때 X. 근데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하나 과태료 부과 사유는 없습니다. 왜? 사실은 니네가 신경이 써야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그러면 읽어봐요. 그럼 토지든 건물이든 1개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유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재작년에 출제된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몇 개월? 가꾸죠. 가꾸는 몇 개월? 1개월 60일이죠. 소유권이니까 이거는 며칠에? 60일에. 왜 60일에 등기를 강제? 탈세가 될 것 같아. 탈세. 자, 걸리니까 탈세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이 가꾸를 최초로 개선하면 뭘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최초로 개선하면 뭐뭐 설정 등기라고 그래요. 요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하고 또 등기를 강제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 몇 년? 3년.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에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표제문은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죠. 갖고하고 을의 공통점은 권리죠. 그래서 요거는 권리라고 그래요. 권리.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사실의 등기, 표제부. 그렇죠. 갖고 을은 뭐예요? 권리. 그래서 권리의 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권리의 등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증명서가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점? 권리증이 탄생해. 권리증이 뭐예요? 일종의 뭐예요? 영수증이야. 영수증. 그러면 영수증은 그러면 돼요? 자, 전문용어로 관찰하야죠. 자, 등기필 정보네. 등기필 정보. 이게 일종의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영수증.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했죠.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얘한테 영수증 만들어줘야 돼, 안 해?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줘야 된다라는. 물건 사면 물건 주듯이. 그렇죠? 영수증을 주듯이.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래서 등기필 정보. 이제 등기법을 배울 또 걸음마가 다 끝났네. 걸음마 단계가. 걸음마가. 그러면 이제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일반 등기 항상 봐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표제부 갖고 을고. 아, 이게 전체를 합치니까 등기부구나. 등기부는 두 종류가 있구나. 크게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있구나.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이구나. 요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그럼 갖고 가다 요거 읽어봐요. 매매는 그러면 갖고의 을고요. 갖고죠. 소유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60일이 지났는데 그럼 과태료 내야지. 그러면 딴 방법 없어요? 계약서 새로 써. 계약서 새로 쓰면 되잖아. 그렇죠? 계약서는 요식이야, 불요식이야? 불요식. 틀이 없으니까 계약서 다시 써주면 되지. 상대방이 동의를 한다면. 그렇죠? 아, 그렇게 하면 되지. 와가지고 또 저한테 선생님 60일 지났는데 아까운 과태료 뭐하러 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아내냐고. 계약서 새로 쓰면 되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 하면 여기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야 돼.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소유권이죠.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을 주자로 건지만. 권리를 두자로 건지만. 물건이잖아. 물건. 자, 그러면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을 이루는 권능이 뭐예요? 권리가 사용, 수익, 처분. 그렇죠. 처분 권능이네. 자, 처분권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B라는 사람이 요거 뭐라면. 그러면 A가 요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자, 팔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라가야죠. 그러면 토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돼야 안 돼? 안 되죠.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죠. 그러면 우리 지적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어. 그러면 여기가 7이면 여기는 7-1. 그렇죠. 7. 그러면 요거는 본번이야, 부번이야? 본번. 요거는 본번. 요거는 부번. 요거 읽어봐요. 여기 다시 읽어봐요. 단식. 요거는 복식. 그렇죠. 집안은 단식과 복식으로 그려있네. 잘라가려면 뭐 해야 돼? 잘라가려면 뭐예요? 측량해야죠. 그럼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으니까 뭐 해야 돼? 측량해야죠. 그러면 하나 등기부가 생겨, 안 생겨?
전격, 등기부가 하나 형성됐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되는 거잖아. 형성 판결. 그래서 분할은 무슨 적 효력이 있다? 형성적 효력이 있다.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여해, 여하지 않아? 여하지 않죠. 그때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 형성권은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일방적 의사를 표시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권. 스토리가 전부 연결이 되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돼. 그럼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학결은 연결되고 세법 연결되고 민법 연결되고 등기법 연결하고 전부 하나의 한 라인에 있다라는 겁니다. 라인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갖고 그러면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이렇게 이제 의미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잡고, 그러면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권리 좋아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소유권은 권리죠. 갖고죠. 이거 갖고야 얼고요. 갖고, 요거는 얼고죠. 소유권하고 뭐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다툼이 벌어졌어. 그러면 갖고 얼고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럼 접수장에 기재된 접수 번호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 그러면 봐봐요. 소유권이야. 그러면 소유권은 갖고야, 얼고야? 갖고. 소유권도 갖고.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요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그러면 같은 거는 뭐에 따른다? 순위 번호. 참 기가 차요. 자, 공시선생이 10명 중에 8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오라는데. 같은 거 순위 번호. 그래서 동순 별점. 이렇게 오라. 또라이. 그렇죠. 또라이. 자, 알고 봤더니 뭐 사실 애울 거는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걸 근데 이 기본 틀은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안 해오면 안 돼. 이제부터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개념부터 숙제하고 가자고요. 읽어봐요. 이거 보면 정기 정보 자료. 이거 보면 표제부 갖고 얼고, 그렇죠? 표제부 갖고 얼고 보면 읽어봐요. 등기부, 그렇죠? 표제부 사실 갖고 섞고 권리. 그러면 갖고는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렇죠? 이해권리.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그러면 밑으로 쭉 빠져서 41페이지. 자, 대상 동그라미 찾아봐요. 자, 대상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대상은 이제 대상 밑에다 객체라고 써요. 객체. 자, 객체가 읽어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여기 읽어봐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과 임목을 대상으로 한다. 어때? X. 토지와 건물 분이 딱.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토지, 그러면 한 필지 동그라미. 한 필지가 1부동산. 우리 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토지 등록 단위. 그 옆에 여백이 있어, 없어요? 있어. 3개를 추가해 나가야 돼. 점 찍고.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근데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무슨 건? 영위권. 영위권은 하천에 설정할 수가 없어. 나머지는 다 된다. 반대해서 가면 돼. 반대해서 가면 돼요. 반대를 해서 가면. 자, 그러면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단, 왜 하천에 영위권은 설정할 수가 없어. 영위권에는 뭐가 있어? 팔고 닦았으니까 기본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임차권까지 합쳐서 영위권이야. 영위권이라는 것은 다시 원리치로 가볼까요? 권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영위권은 읽어봐요. 사용, 수익. 그렇죠?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공통점. 물권, 영익물권. 임차권은 채권, 권능은 사용, 수익.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애우더라도 봐봐요.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애워라 그랬더니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오는 것보다 뭐예요? 영이권. 영이권은 4개? 4개. 그렇죠. 자, 또 하나 여기에서 잡을 것도 점 짓고요. 방조제가 있어요. 방조제는 건물이 토지예요.
건물에 등기됩니다. 토지에 등기됩니다. 그래서 항상 등기법을 문제를 풀 때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등기법에 뭐 많이 맞고 많이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등기법은 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왔는지 봐봐요. 토지인지 건물인지 이 건물 일반 건물인지 집합 건물인지 항상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게 그런마 단계야. 하나 더 맞고 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적은 뭐라 그랬어요? 지적은 킥킥 등기는 설로 단계가 있어요. 단계. 제가 등기는 절대 안 서두르잖아요. 단계가 있다는 단계. 자, 그러면 이제 방조제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제 방이 지목이지. 조심해서 달아놓을까요? 제 방이 지목이지.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방조제 제 방은 토지야 건물이야? 토지야. 조심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 말은 봐봐. 이 말은 자 문제가 한번 나가볼까요? 다음 중 건물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 아닌 것. 1번의 소재, 2번의 지변, 3번의 지목. 정답은 지목. 지목은 건물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 아니야. 어디에 기록된다? 토지. 그죠? 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토지 하면 뭐야? 필지. 자, 그러면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영위권은 설정할 수 없다. 방조제는 주의하자.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 그렇죠? 방조제 또 주의할 거는 방조제라는 지목은 있다, 없다? 없다. 지목은 뭐야? 제방. 학견으로 갈까요? 1번. 지목의 분류가 아닌 것. 1번에 방조제 없다라는 거야. 방조제 지목은 없어요. 지목은 뭐다? 제방. 그 문제는 뭐하고 똑같아요? 지목 법정주의잖아. 지목은 함부로 부과할 수 없어. 법률에 규정한 지목만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권법으로 가면 물권은 함부로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바로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면 물권은 법률 또는 간섭법에서 창설할 수 있어. 그러면 간섭법상의 물권이 아닌가? 세 개. 온천, 공사, 온천권, 공원이용권, 사도 동행권은 간섭법상의 물건이 아니다. 벌써 한계가 된 사람은 그렇게 쭉쭉 빠져나가고 있거든. 쫙 연결이 돼 있거든. 연결이 실맥으로.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동안은 뭐예요? 짤막했던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길이 행성해. 이쪽은 등기법이에요. 이쪽은 지적길이에요. 이쪽은 세법길이에요. 이제 세법. 그러면 세법은 함부로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뭐예요? 조세법률주의잖아. 조세법률. 세법을 함부로 보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돼. 법률을 통과해야 되거든. 저게 무슨 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 그러면 세법은 시험 범위는 몇 개? 5개. 자, 손가락 5개 분질러 봐요. 뭐 있어? 취득세, 등록세. 저랑 똑같네요.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요.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나서 그래요. 집사람이 뭐예요? 똑바로 해 발음. 그렇죠. 자, 그러면 뭐예요? 애올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애올 생각이. 뭐 주기도문 애운다고 뭐 믿음이 생기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음 자세인 거지. 마음 자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성실해요. 왜냐하면 명동성당 가서 김산 추경이한테 옛날에 돌아가기 전에 받았거든. 근데 거기 토요일마다 매번 가야 돼. 한 번 빠지면 잘리거든. 장모님하고 돌아가셨지만 장모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악착같이 택시 타고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테파노야. 왜 스테파노일까요? 제가 찾아봤어. 자, 처음 순교한 처음이 중요하니까 제 좌우명이 처음처럼이니까 그러면 처음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스테파노야. 그래서 제가 이름이 스테파노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테파노 선생님 불러주세요. 스테파노 선생님. 그러면 스테파노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딱 매치도 되더라고. 집사람이 세례명이 스텔라 이거거든. 그래서 스테파노 딱 이상하게 그게 인연이구나. 서자가 스테파노 스텔라. 그러면 스텔라가 별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별들의 전쟁.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잡으면서 생각이 나줘야 돼. 5개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5개에서 뭘 해야 돼?
5개. 이제 5개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부터 5개를 떼어야 돼. 가세 주체, 가세 대상, 가세 요건, 가세 비율. 그게 5개야. 그럼 5 곱하기 5 몇 개? 그래요. 25개는 무조건 머리에서 외우고 있어야 돼. 저 선생님 저 세법이 안 돼요. 그러면 25개를 머릿속에 못 외우고 있다는 거야. 무조건 25개는 외워야 돼. 25개는 가세 대상, 가세 주체, 가세 비율, 가세 요건. 그게 뭐예요? 기타 종목들.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세법이 안 된대. 그럼 물어봐요. 세법이 몇 개요? 그랬더니 2개. 그래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항상 등기는 토지냐, 건물이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토지는 기본 3개는 생각해야 돼. 필지, 하천, 그 다음에 방조제 생각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건물로 가보죠. 한동 건물이 뭐예요? 일부동산. 자, 구분 건물은 그러면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이죠. 전유 부분이 일부동산이겠네. 건물의 개수 판단을 판례는 물리적 현황, 사회 통념. 자, 주관적 의사가 들어가야죠. 주관적 의사. 그럼 이건 이제 벌써 사용해 먹을 사람들이 벌써 나와요. 자, 집합 건물이 되려면 객관적 요건, 2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객관적 요건이 뭘까요? 구조상 독립성과 이형상 독립성이야. 객관적 요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벌써 요 지문을 보면 봐봐요. 자, 여기 구조적으로 떨어져 있죠. 구조상 독립성. 복도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어. 그러면 객관적 요건을 갖췄어요. 근데 갑이 건물을 줬어.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요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집합 건물로 등기해야 돼요? 아니죠. 하고 안 하고 누구만? 한 마음이죠. 갑이 등기하면 뭐가 돼? 다세대가 되고, 등기 안 하면 다가구가 되는 거야.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세대는 집합 건물이다. 그럼 제가 그러면 등기부 떼봐야 돼? 안 떼봐야 돼? 떼봐야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다세대다 그러면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줘야 돼. 다가구는 그냥 집업만 일치하면 되는 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임차인이면 항상 뭐 봐야 돼요? 등기부 한번 떼봐 해서 이게 다가구로 돼 있는지 다세대로 돼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도 안 떼고 봐봐요. 집사람한테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전세살로 들어가요. 전세살로 들어갑니다. 자, 등기도 안 해주고 이제 그건 등기 봐봐요. 읽어봐요. 전세건이죠. 전세건은 등기를 전제로 해요. 등기 안 된 것은 전세건이라 하지 마. 뭐예요? 채권적 전세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저는 주인이 등기를 안 해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채권적 전세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전세건이 되려면 전세건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까지 갖춰야 그게 무슨 건? 전세건. 등기됐어 안 됐어? 등기됐잖아 이제. 등기됐죠? 등기됐으면 뭐예요? 제가 세입자야. 등기가 됐어요? 그럼 집 빼 안 빼? 집 빼고 경매 들어갈 수 있어. 이미 등기부에 있기 때문에. 임차권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집 빼면 대항력을 상실해버려. 그러니까 방 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임차권은. 그러면 임차권자에게도 불리하니까 그럼 방 빼고 들어갈 수 있어.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다.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거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액 보증금과 관련돼서는. 그럼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 가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겠죠. 봐봐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 X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소유자 마음이죠.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을 구비했다 해서 무조건 집합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야. 뭐의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 의사가 반영해야 돼야 돼.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구분행위라고 그러는 거야. 구분행위. 그렇죠. 구분행위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등기 능력 여부의 판단 기준은 그 위에다 써요. 1. 정착성이라고 써요. 2번에 애기 분단성이라고 써요. 그 2번이라고 써요. 3번은 무슨 성? 영도성. 그러면 건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애기 분단성은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지붕과 뭐예요? 주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주벽. 그러면 그 밑에 주벽이 없더라. 벽 동그라미 쳐놓고 그 밑에 조그맣게 써요. 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등기가 되는 게 있어.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잖아요. 개방형 축사는. 그런데 가로 열고 우사라고 써요. 우사. 근데 이번에 법이 좀 바뀌었죠. 작년 말에. 자, 그러면 100이야, 200이야. 100,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근데 금방 완화시켜 놨더니 또 개방형 축사를 이용해서 뭐예요? 개방형 축사를 이용해서 또 사기꾼이 또 옛날에는 봐봐요. 자, 뭐 논두렁에다가 막 개방형 축사 4개를 줘. 그럼 바닥 면적이 얼마이죠?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요. 그러면 개방형 축사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잖아. 그러면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아. 담보대출을 받고 싹 뜯어요. 뜯어 이제 날라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담보대출 사기가 벌어졌다는 거야. 이게. 근데 지금 봐도 완화시키니까 더 사기가 득성이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 100이야, 200이야. 옛날에는 200이니까 뭐 4개를 질 걸 지금 몇 개? 8개를 줄 수 있잖아. 그럼 등기 등록되니까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온 놈두렁에다 다 뭐에 개방형 축사를 받고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그게 이제 담보대출 대출 사기가 벌어진 거야. 이번에 몇 달 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닥 면적이 얼마예요? 우사. 우사. 뭐 해야 돼? 바닥 면적이 우사. 그다음에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써먹을 걸 생각해야죠. 봐봐요. 자, 주백이 없으면 언제나 등기가 불가능하다. 어때? X, 그렇죠. 개방형 축사가 있죠. 개방형 축사.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야기해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 건축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인데, 왜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토지 대장은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축물 대장은 건물 등기부. 뭐가 차이가 있나 보다. 건축물이 넓어, 건물이 넓어. 건물이 넓은 게 아니라 건축물이 넓죠. 건축물은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으면 건축법상 건축물이거든. 그런데 그 건축물이라 해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야. 그 건축물 중에서도 3가지 요건을 갖출 때만 정착성, 예기분단성, 용도성을 갖출 때만 그때만 건물로서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더 넓다라는 거네. 그러면 봐봐. 건축법이 넓어, 주택법이 넓어. 그러면 넓은 걸 해야 돼, 좁은 걸 먼저 해야 돼. 큰 틀을 잡아놓고 그 안에 주택법이 있잖아. 그럼 넓은 걸 먼저 해야 돼, 좁은 걸 먼저 해야 돼. 넓은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을 잡아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도계법이 넓어, 도정법이 넓어. 자, 도정법은 뭐예요? 도정법이 있는 걸 정비하는 거잖아. 도계법은 싹 갈아엎고 개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계법을 먼저 해야 돼, 도정법을 먼저 해야 돼. 도계법을 먼저 해야지.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는 요령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야? 그럼 따로따로 공부해놔, 일단은. 그러니까 도정법, 도계법은 뭐부터 일단 잡아놔? 도계법. 같이 하면 혼란을 가져오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도계법만 일단 연락해놔. 그러면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있으면 뭘부터 해야 돼? 건축법을 먼저 해놓으란 말이에요. 건축법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갖고 갔으면 그때 이제 주택법을 안에다 집어넣고 살살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게 공부하는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 그러니까 요령이 없어 떨어지는 거지. 절대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절대 실력이 아니야. 요령이야. 요령이 없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러면 요령 있나 없나 봅시다. 봐봐요. 내가 봐요. 가설 건축물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유는 정착성이 없기 때문에. 가설이라는 것은 정착성이 없잖아. 모델하우스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건축법상 건축물은 들어가. 근데 정착성이 없어. 그로 등기 능력이 없다. 근데 모델하우스를 잘못 가르치다가 큰 다치죠. 모델하우스도 정착된 모델하우스가 있어. 잘못하면 그것도 이의신청감이 될 수 있어요. 합정동에 가면 무슨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그 건물이 하나 딱 이쁘게 서 있어. 합정동 사거리에 뭐가 있을까요? LG 짜이 모델하우스. 거기가 딱 크게 전화거든. 그럼 그거는 뭐예요? 정착돼서 안 돼서?
됐죠? 그럼 뭐, 그러면 잘못하면 모델하우스 잘못 냈다 큰 코다니. 제가 뭐 모델하우스 잘못 강의했다고 공법 교수님한테 제가 맨날 맞잖아요. 제가 아는 선생님한테. 아, 새끼야. 모델하우스는 막 두 가지가 있어. 막 임시로 떼어가는 거 있고 정착된 모델하우스도 있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 보면 모델하우스만 떼어가는 거를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잘못 냈다가 이신정감이 되면 복수정답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돼야 안 돼. 애가 없어서? 벽이 없어서. 또 지붕이 없다라는 사람은 캐노피가 뭔지들 모르는 거야. 캐노피가 지붕이라는 뜻이거든, 지붕. 그러니까 주벽이 없기 때문에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외울 게 없어. 그러니까 요 건물로서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이걸 외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건물로 등기되는 종류들을 외울 생각을 한다고.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사이로. 사이로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저장 창고니까. 그럼 요건을 다 갖췄잖아. 자, 조적조 건축물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조적조가 뭔데? 백돌집이야. 빨간 백돌집을 준 거야. 조적조도 모르고 조적조 해요. 조적조. 그렇죠. 조적조.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그 의미를 우리가 잡고, 그러면 이제, 자, 대상,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왔어요. 봐봐요, 이제 좀 이따 시험도 할 건데, 봐봐요. 객체에 따른 물리로서 읽어봐요. 토지와 건물. 항상 토지냐, 건물이냐 확인해야 돼요. 토지는 뭘로서 세 개가 딱 숙지돼야 돼요.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 조심하자. 방조제.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원칙. 정착성, 재기분단성, 영도성. 애기분단성은 지붕과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A적으로 가능한 거. A라니까 그건 외워야죠. 우사. 1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그래서 그때는 A조로 개방형 축사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